자, 우리 고려시대, 야인시대, 상남자를 넘어선 쌍남자 특집 오늘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우리 고려의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참 고려라는 나라가 이 왕건이 처음 세웠잖아요. 근데 바람 잘 날이 없어. 그러니까 100년을 한 사이클로 이민족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11세기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거란족이 쳐들어왔다고. 요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리고 12세기엔 누가 이거 서희 강감찬 이런 분들이 막았죠. 그 12세기엔 또 누가 쳐들어옵니까? 여진족이 쳐들어와요. 금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한 100여 년 정도 평화가 오는 듯 했어. 오는 듯 했다가 드디어 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1170년에 터진 무신들이 쿠데타를 벌여.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신정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군인들이 독재를 하는 군사 독재기가 약 100년 동안 진행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는 무신집권기, 그 무신집권기의 중앙에 서 있었던 정중부 장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중부는 이제 우리나라 황해도 여기죠, 여기 황해도 출신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 피지컬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문헌에 따르면 일단 몸이 거의 한 170, 그 당시에는 평균 신장이 140, 15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몸이 거의 한 170 이상. 훤칠한 키였고, 그리고 얼굴이 하였어요. 그리고 잘생긴, 눈이 부리부리했는데 희한하게 눈동자가 네모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눈동자가 네모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옛날 남자들의 미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오똑한 코, 큰 키, 수염입니다. 무조건 관우처럼 수염이 길고 멋져야 되는데 그렇게 수염이 아름다웠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뭘 잘하냐면 정중부가 격구라는 걸 그렇게 잘해요. 감독님 혹시 격구가 뭔지 아십니까? 격구? 폴로 아세요? 폴로?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니면서 하는 필드하키 같은 거예요. 이거 진짜 힘들거든. 근데 여기는 격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정중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승장구 해가지고 여기는 정중부가 합참의장일 때, 별 4개일 때 여기는 무신정변이 터지게 되는 거야. 응? 자, 그러면 내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 왕이 이뻐했다고 그랬지, 정중부를. 그리고 본인이 퍼스트하면 아쉬울 게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왜 이 사람은 무신정변을 주도하진 않았지만 방조했을까? 후배들이 일으키거든요. 젊은 장수들이. 왜 방조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무신정변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직접적인 건 뭐냐면 의종의 실정이었습니다. 당시 왕이 이제 의종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막 술독에 빠져가지고 술만 마시고 온갖 향락에 취해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한번 잔치를 하잖아. 스케일이 다른 게 잔치할 때 배를 띄웠대요. 자기 눈앞에 배가 있어야 돼. 근데 그 배를 만드는데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무슨 크루즈를 만든 거지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배 위에다가 비단으로 휘장을 잔뜩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금은보와 다이아몬드를 다 박았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3년 동안 만든 배를 이게 술 먹는데 눈앞에서 띄워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띄워? 인공 호수를 만들어. 그래갖고 딱 띄우려고 했는데 배가 안 뜨더래. 이유는 뭐야? 인공으로 파다 보니까 수심이 낮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흐르는 물에 이쪽에 뚝을 쌓아가지고 점점 이렇게 수심을 높여가지고 배를 왕 앞에서 띄웠대. 그래갖고 이제 왕이 술 먹으면서 막 이렇게 좋아한 거야.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냥 급조해서 만든 뚝이다 보니까 비만 오면 이게 무너졌대요. 그럼 동네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 뚝을 다시 쌓고 또 왕 술 먹고 나면 또 비 오면 또 무너지고 또 백성들이 그걸 쌓고 이 짓거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정중부가 생각한 거지. 아무리 나를 이뻐하는 왕이라도 이건 좀 아니다라는 이제 첫 번째 생각이 있었어. 또 두 번째 뭐냐면 다 의종의 실정인데 문제는 김돈중이란 자였습니다. 이 김돈중이가 누구냐? 감독님, 삼국사기 누가 썼어요? 김부식이가 썼잖아. 그 김부식 아들이야, 김돈중이가. 문벌귀족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근데 김돈중이가 이 무신들을 무시를 했어요. 왕을 등에 업고. 그래갖고 옛날에 어떤 짓을 했냐면 그 행사장에서 취한 척하면서 촛불을 가져와가지고 너 수염 되게 이쁘다. 무신의 수염엔 불이 안 붙나 그러면서 정중부의 수염을 불태워버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실수처럼.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실수 아니고 장난이었거든. 요즘은 여성분들이 머리를 아끼는 것처럼 그때는 남성분들이 수염을 아꼈거든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의종이 그냥
본체만 차고 넘어간 거지. 그래고 이제 정중부가 막 짜증나 있던 차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의종을 정중부하고 이제 장군들이 쫙 이제 호위하면서 가는데 여기는 김돈중이가 실수로 가다 어떤 장군하고 부딪힌 거야. 그러니까 그 장군의 활통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왕 감 앞에 활이 확 쏟아진 거지. 그러니까 왕이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창문 밖으로 열어봤는데 활이 있으니까 나를 시해하려 했다. 이 활 누가 쏜 거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럼 김돈중이가 저기 실수로 제가 부딪혀서 이게 활통이 쏟아졌습니다. 이 말을 하면 되잖아. 근데 김돈중이가 입을 닫았대요. 이러고 있었대. 그러니까 왕이 오해를 하고 이렇게 나를 시해하려고 수많은 화살이 빗발쳐갖고 이 앞에 떨어졌는데 나를 지키는 장군들 과연 무엇한 거냐. 그러면서 그 장군들을 처벌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중부의 후배를. 그럼 정중부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무신들이, 내 후배들이 탄압받고 무시당하는 세상에서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때 여기는 이제 정중부를 찾아온 게 누구냐면 이고하고 이의방이라는 후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대위급입니다. 장교죠. 장군 못 살겠습니다. 받아버립시다. 세상 뒤바꿉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중부가 그래 때를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벼르고 있던 차에 그 유명한 보현원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보현원이라고 절이 있는데 그날 이제 여기는 의종이 또 절에 가서 술 드신다고 이제 행차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행차를 하다 이제 왕이 또 뭘 좋아하냐면 그 잔치를 좋아하시는데 그 오병수박희라고 그래서 그 수박도라는 게 이제 무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종합격투기 UFC 같은 걸 좋아해. 대련, 무술 대련. 그래갖고 여기는 딱 자리 깔아놓고 거기 이제 장수들 모아놓고 서로 이제 막 대련 막 시켰거든. 그때 이제 막 대련을 하던 이소웅이라고 있었어요. 이소웅이라는 장군인데 이분이 3스타쯤 돼. 대장군이야. 나이가 많아요. 노인이야. 그러니까 대련을 하다가 뻑 하고 여기는 명치를 맞고 으 그러면서 등을 보이고 이제 링을 떠난 거지. 그러면서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 이때 왕 옆에 있던 내관이 있어. 내관. 그게 한뇌라는 인간인데 여기는 한뇌가 웃으면서 가더니 이거 좀 했겠죠. 가더니 야 너는 경계에 임하는 장수가 너는 이렇게 무술을 못하니 그러면서 올라오는 이 할아버지 이송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가 배 맞고 올라오다가 뺨 맞고 한뇌한테 뺨 맞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건 완전 문신이나 내관이나 여기는 무신들 할 길을 무슨 뭐 동네 바보로 하는 거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정중부가 뭐들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종이 굴러떨어지는 이소웅 보면서 깔깔 웃다가 정중부가 화나니까 아이 장군 왜 그래? 아니, 장난인데 왜 그래? 그러면서 그냥 딱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부가 시작하자. 그래갖고 바로 그날 여기는 무신정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현원에 다다랐을 때 왕이 멀어질 때 그때 이제 이고 이방이 칼을 꺼내고 있는 대로 여기 있는 문신들을 갖다가 내관들을 갖다가 도륙을 하는데요. 여기는 무신정변은 3일 동안 벌어지거든요. 3일 동안 150명 정도의 문신들이 도륙을 당했고요. 너무나 많은 문신들이 죽어서 그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라고 기록에 전해지게 됩니다. 자, 결국 김돈중도 죽었고 한뇌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 여기는 의종은 어떻게 되냐? 그 거제도라는 섬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섬. 여기는 거제도로 보내져가지고 천민 출신 훗날 장군이 되는 이의민한테 죽는데 허리를 꺾어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그 의종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왕이더라도 막강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처신을 다하지 못하고 이런 향락과 이런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허리 꺾여 죽을 수 있겠구나. 여기도 권력을 가졌을 때 더 겸손하고 본분을 다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교훈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정중부는 일종의 방조자였고요. 실제 실세들은 이 젊은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고하고 이의방이가 처음에 연립정권을 세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 계속 무신들이 정치를 하는데 무슨 정치를 글도 모르는데 이때 무과가 없어갖고 글을 몰라요. 책도 안 읽고 그냥 힘만 센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완전 개판오분전이 되죠.
그래갖고 연립정권 만들었다 권력 잡자마자 공직끼리 죽고 죽입니다. 이방이가 이고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 정중부가 야, 뭐 하는 거야? 보고 있다 여기는 이방을 또 죽여버려. 여기는 이방이가 한 4년 집권하거든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대. 왕실의 여인들을 강제로 막 겁박을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자신들의 선배, 여기는 고위급 장군들을 무시한다든지 온갖 나쁜 짓 하다가 이방이를 우리의 정중부가 제거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주인공 정중부가 힘을 가졌습니다.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럼 정치를 잘했을까요? 참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도 역시 없던 권력이 생기니 타락하고 향락하게 돼요. 그 전에 의종처럼, 그 전에 의방처럼 또 향락을 일삼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그 왕의 어머니를 태후라고 그러거든요. 태후의 궁궐터를 사실상 빼서 그리고 헐고 거기다가 자신의 집을 더 크게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옆에 태후의 거처가 있는데 일단 일조권 침해에다 공사하느라 시끄럽고 막 그러잖아요. 그 태후가 잠을 못 자. 그런데도 그냥 집주요 뭐 이런 전횡을 벌이질 않나. 그리고 정중부가 이 모양이니까 주변에 그 정중부의 인물들이 온갖 그 국정농단을 다 하는데 어떤 일까지 있었냐? 노비가 있었어, 정중부. 근데 그 당시 노비들은 국법에 의하면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으면 안 돼. 근데 정중부 노비는 권력이 있어가지고 비단으로 만든 적삼, 오늘날로 따지면 안에 이제 면티 같은 걸 비단으로 입고 막 이러고 다닌 거야. 그 불법이잖아. 그래갖고 어사대 관리가 가다, 야, 너 일로 와. 현장에서 적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노비가, 왜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사대 관리를 빡 하고 때리고 도망을 갔대요. 관리를. 그래갖고 어사대 관리가 이제 조사를 해갖고 잡은 거지. 잡아가지고 관리 폭행에다가 비단적사 불법에다 한둘이 아니잖아. 그래갖고 어사대, 지금으로 따지면 검찰입니다.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문초를 하는데 여기는 정중부가 그 소식을 듣고 직접 와가지고 내 노비 문초한 놈 누구냐 그러면서 그 관리를 죽이려고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도 권력을 가지고 무너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참지 못한 경대승이라는 젊은 장군이, 경대승이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여기는 또 정중부를 죽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경대승은 이고는 이방이 죽이고 이방은 정중부가 죽이고 정중부는 자기가 죽였잖아요. 누군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 스트레스, 노이로제에 걸려서 그만 죽어버리게 됩니다. 경대승이 죽고 나서 이제 누가 집권을 하느냐? 왕은 계속 의종 쫓겨나고 이제 명종이라는 사람이 왕인데, 이 명종은 사실상 허수아비고 왕 위에 지금 무신들이 있는 형상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그저 의종 허리 꺾여 죽였다라는 그 이의민, 천민 출신의 이의민이가 집권을 하면서 한 13년 동안 온갖 전횡을 다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의민이가 했던 전횡은 그 전에 있었던 전횡에 비하면은 이건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나쁜 짓을 하거든요. 피해자는 백성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이의민을 채치고 새로운 장군이 새 시대를 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최충원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다들 지명에 못 죽었잖아요. 한 4년 정권 잡아요. 한 5년 잡았어. 근데 여기는 최충원은 자신의 아들 최우에게 물려주고 힘을, 그리고 최우는 자기 아들 최항한테 물려주고, 여기는 최항은 또 최의한테 물려주는 약 4대 62년간의 최씨 무신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무신 정권 100년 동안 거의 60%를 여기는 최씨들이 다 해드셨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최충원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비법이 있었길래, 과거에 있었던 이민, 경대승, 정중부, 이방, 이고와 무엇이 달랐길래 자신의 권력을 지킬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야인시대 쌍남자 특집 최충원 편에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